제3부 초안전쟁과 천하의 향방, 제2권 한신의 천하통일 전략과 인간적 리더십의 서사, 제3장 장량의 지략과 한나라의 부흥. 유방의 함양 재입성. 함양은 진나라 시절의 도읍지로 관중의 요새였다. 그러기에 함양을 점유하는 자만이 천하를 호령할 수 있다는 말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올 정도였다. 그러나 촉패왕 항우는 오로지 금의 환양을 하겠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아부범증의 간곡한 충고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도읍을 팽성으로 옮겨가고 말았다. 최고 통치자인 항우가 머나먼 팽성으로 떠나버렸으니 함양의 방위태세가 소홀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다. 함양은 국가의 안보상으로도 절대적인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사마이와 여신 두 장수가 겨우 10,000명의 군사로서 지키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비마가 달려오더니 한나라 군사들이 어느새 삼진을 평정하고 이제는 함양으로 쳐들어올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닌가. 사마이와 여신은 크게 놀라 그 사실을 팽성에 급히 알리며 지원군을 시급히 보내주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함양에서 팽성까지는 머나먼 2000여리길. 말을 아무리 빨리 달려도 가는 데만 보름이 걸렸다. 그러기에 지원군이 빨리 달려와 주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던 어느 날 비마가 다시 달려오더니 한나라 10만 군사가 어느새 부풍을 지나 30리 밖까지 진격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알리는 것이었다. 사마이와 여신은 크게 당황하며 상의한다. 우리가 10,000명밖에 안 되는 병력으로 10만 대군과 싸울 수는 없지 않은가. 누가 아니래. 더구나 한신은 출중한 전술로 삼진왕들을 차례로 격파해버리지 않았던가. 그나 그뿐인가. 함양의 백성들은 한왕이 온다는 말을 듣고 저마다 한왕을 은근히 환영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들은 팽성에서 지원군이 올 때까지는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수비만 해야 할 거야. 그러노라면 범증 군사께서 무슨 비상대책을 강구해 주시겠지. 사마이와 여신은 그날부터 성문을 폐쇄하고 오직 수비태세만 갖추고 있었다. 한편 한신은 함양성을 목전에 두고 첩자들을 통하여 적정을 소상하게 알아보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함양성은 워낙 난공불락의 철옹성인 까닭에 순전히 무력으로만 공략하려다가는 우리 쪽의 희생자만 많이 낼 뿐 승리를 거두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함양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고차원의 전략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한 한신은 여마통 장군을 이리로 불러라. 하고 명했다. 잠시 후 여마통이 부름을 받고 달려오자 한신은 조용히 입을 열어 말한다. 장군이 아니면 안 될 긴급한 일이 하나 생겼소. 여마통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감격하였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모르오나 소장이 꼭 필요한 일이라면 목숨을 걸고 완수하겠사오니 원수께서는 명령만 내려주시옵소서. 고마운 말씀이요. 실상인즉 소장은 귀순해 온 이후로 원수님의 각별한 총애를 받아오면서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공을 세우지 못하여 심히 괴롭게 여기던 중이었사옵니다. 그러니 소장에게 어떤 명령을 내려주시더라도 물불을 가리지 않고 책임을 다하겠사옵니다. 한신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장군은 패구성에 부임해 올 때에 항우의 이름으로 발행한 병부를 받아 가지고 왔을 텐데 그 병부를 아직도 가지고 있소? 하고 물었다. 여마통이 대답한다. 이제는 필요치 않은 것이오나 아직까지 가지고 있기는 하옵니다. 한신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그렇다면 그 병부를 이용하여 장군에게 중대한 사명을 맡겨야 하겠소. 무슨 일이든지 명령만 내려주옵소서. 장군은 이제부터 함께 귀순해 온 부하들과 함께 초군 병사의 옷으로 다시 갈아입고 함양성으로 달려가 수문장에게 병부를 내보이면서 우리는 항왕께서 보내신 지원군이다라고 속이시오. 그러면 그들은 성문을 활짝 열고 환영할 것이 분명한데 우리 군사들이 그 부근에 미리 매복해 있다가 성문이 열림과 동시에 성 안으로 노도와 같이 몰려들어가 함양성을 일거에 점령할 생각이요. 만약 이 일이 성공하게 되면 모든 공로는 장군에게 돌릴 것이니 최선을 다해 주시오. 실로 교묘하기 이를 데 없는 위계 전술이었다. 여마통은 크게 기뻐하며 대답한다. 소장이 맹세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염화통은 제3 다짐을 하다가 문득 얼굴에 실망한 빛을 띠며 그런데 병부를 가지고 저들을 속이는 데는 문제되는 점이 하나 있사옵니다. 하고 말을 한다. 병부를 보여주기만 하면 될 텐데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단 말이오? 원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모든 병부에는 그것이 발행된 날짜가 기록되어 있사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병부에는 3년 전의 날짜가 들어있사오니 그런 병부를 가지고 저들을 속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씨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아차, 내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하였소. 그야말로 실수를 할 뻔하였소. 그 문제는 그것대로 해결할 방도를 찾을 테니 장군은 그 병부나 가져오도록 하시오. 염화통이 숙소로 달려가 병부를 곧 가져왔는데 그 병부의 발행 일자는 대초왕 2년 3월 10일이라는 3년 전의 날짜가 쓰여 있었다. 한씨는 병부를 찬찬히 들여다보고 나서 말한다. 날짜가 이렇게나 틀리는 병부로 저들을 속이려고 했으니 하마터라면 큰일 날 뻔했는걸. 그리고 생각을 골똘히 해보다가 문득 부관을 불러 명한다. 우리 군사 중에 이병이라는 기사가 있지 않은가. 그 사람을 곧 이리 불러오너라. 이병이라는 사람은 문서를 변조하는데 비상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었다. 한씨는 이병을 불러다가 자세한 사정을 말해주고 나서 대초왕 2년 3월 11일 대초왕 5년 5월 17일로 감쪽같이 고쳤으면 싶은데 자네가 가능하겠는가? 하고 물었다. 그것은 지극히 쉬운 일이옵니다. 이병은 그렇게 대답을 한 뒤 몇 가지 약물을 사용하여 글자를 변조해 놓았는데 그야말로 누가 보아도 속지 않을 수 없도록 감쪽 같았다. 한씨는 크게 기뻐하면서 변조된 병부를 염화통에게 내주며 군령을 내린다. 이 병부를 가져가면 귀신도 속일 수가 있을 것이니 여 장군은 이제부터 패릉을 돌아서 함양성으로 가도록 하오. 그동안에 우리는 번쾌, 주발, 근음, 시무 등 네 장수로 하여금 성 밖에 은밀히 숨어있게 했다간 성문이 열림과 동시에 3만 군사가 몰려들어가 함양성을 순식간에 점령하도록 할 것이오. 염화통은 군령을 받고 나자 비밀리에 경수를 건너 패릉으로 돌아 나왔다. 팽성에서 함양으로 오려면 패릉을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적을 속이기 위해서는 일부러 그곳을 돌아와야 했던 것이다. 염화통이 이끄는 허위 지원부대는 패릉에서부터는 초나라의 검은 깃발을 드높이 휘날리며 당당하게 함양성을 향하여 진군하였다. 함양성 척후병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사마이와 여신에게 팽성에서 이제야 지원군이 오고 있사옵니다. 하고 알리니 사마이와 여신은 너무도 기쁜 나머지 성의 막루에 직접 올라가 확인까지 하였다. 이윽고 염화통이 성문 앞에 당도하여 성안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는 항왕의 명령을 받고 범증 군사의 지시에 따라 팽성에서 함양을 구하러 온 선발부대요. 성문을 빨리 열어주시오. 팽성에서 왔다면 항왕의 병부를 가지고 왔을 것이니 병부를 보여주시오. 그래야만 성문을 열어줄 수 있소. 항왕께서 내려주신 병부가 여기 있으니 확인되는 대로 빨리 성문을 열어주시오. 염화통은 자신만만하게 말하며 문틈으로 문제에 변조된 가짜 병부를 들여보내 주었다. 사마이와 여신은 염화통의 병부를 면밀하게 들여다보았다. 병부에 찍혀있는 초패왕 항우의 옥새와 발부 날짜 등은 조금도 하자가 없었다. 이에 사마이와 여신은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성문을 활짝 열어주며 어서 오십시오.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먼 길을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고 염화통과 그의 수행부대를 반갑게 맞아들였다. 염화통은 성 안으로 군사들을 몰고 들어오며 사마이에게 말했다. 우리는 선발부대로 후속부대가 곧 도착할 테니 성문을 닫지 말고 기다려주시오. 아니, 성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후속부대가 곧 대거 나타날 테니 그런 줄 알고 있으라는 말이오. 염화통의 입에서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 멀리 숲속에서 잠복해 있던 번쾌, 주발, 근음, 시무가 3만 군사를 몰아쳐 물밀듯이 성 안으로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그 순간 염화통과 그의 수행원들은 깜짝 놀란 사마이와 여신을 순식간에 결박을 지어놓고 성루에 붉은 깃발을 두높이 개양하면서 모든 군사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였다. 우리는 한나라 대장군 번쾌와 주발이다. 누구든지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는 자는 살려줄 것이고 저항하는 자는 가차없이 죽일 것이니 모두들 알아서 처신하라.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고 보니 초나라 군사들은 기가 질려버려 손에 든 무기를 내던지고 땅에 엎드려 살려주기를 애원하였다. 그리하여 한신은 관중의 요충인 함양성을 피 한 방울, 화살 한 촉 쏘지 않고 거짓말처럼 쉽게 점령해버렸다. 한신은 그날로 한왕에게 특사를 보내어 함양성 함락을 알렸다. 한왕은 너무도 기쁜 나머지 그 다음 날로 함양으로 달려왔다. 그러자 한왕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모두들 거리로 몰려나와서 한왕 만세, 만만세를 외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할 지경이었다. 한왕은 유서 깊은 함양성내를 골고루 둘러보며 수행한 문무백관들을 향하여 감격스럽게 말했다. 나는 진작부터 관중왕이 되었을 것인데 항우에게 배신을 당하는 바람에 함양 입성이 이렇게도 늦어졌구려. 오늘날 이런 감격스러운 일을 만나고 보니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결코 헛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알겠소. 진나라 시절부터 사용되던 궁전을 깨끗이 수리해놓고 한왕이 궁전으로 처소를 옮기자 한신은 문무백관을 대동하고 입궐하여 하례를 올리니 한왕은 하례를 받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내 오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대원수를 비롯하여 여러 문무백관들의 심혈을 기울인 보필 덕분이요. 오늘은 연회를 크게 베풀어 여러분들의 노고를 마음껏 위로해드리겠소이다. 이리하여 이날 밤의 연회는 과거의 어떤 연회보다도 성대하게 베풀어졌다. 장량과의 재회. 그로부터 며칠 후 한신은 어느 날 조회석상에서 한왕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아랜다. 우리가 함양성을 점령했습니다만 서쪽에는 서위왕 위표가 평양에 버티고 있고 남쪽에는 하남왕 신양이 낙양에 버티고 있사옵니다. 그 두 사람은 항우와 가까운 사람들이므로 만약 항우가 군사를 일으켜 함양성을 탈환하려고 한다면 두 사람은 항우와 합동작전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삼면에서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한왕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걱정스러웠다. 한왕 자신도 내심 은근히 걱정을 해오던 중이었는데 정작 한신으로부터 분명하게 지적받고 나니 더욱 불안했던 것이다. 한왕은 침통한 어조로 말하였다. 함양이 우리 손에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항우가 군사를 일으켜 올 것이 분명한 일이요. 그렇게 된다면 적을 삼면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어려운 경우가 생기겠으니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무슨 방도는 없겠소? 글쎄 옳습니다. 초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제나라가 근래에 급속도로 강해지고 있는 형편이오니 항우가 이쪽으로 오지 못하게 하려면 누군가 나서서 항우로 하여금 제나라를 치게 만들고 우리는 그 사이에 위표와 신양을 우리 편으로 돌려놓으면 좋을 것 같사옵니다. 한왕은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그것 참 묘책이요. 그러면 항우로 하여금 우리보다 제나라를 먼저 치게 만들 사람은 누가 있겠소? 하고 물었다. 한신이 대답한다. 항우로 하여금 제나라를 먼저 치게 할 지혜를 가진 사람은 오직 장량 선생 한 분이 계시올 뿐이옵니다. 오, 장자방 선생. 그 어른이라면 그 일을 슬기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이요. 그러나 그 어른은 천하를 주유 중이어서 지금 어디에 계신지 알아야 말이죠. 비밀리에 사람을 놓아서 알아보면 지금쯤 어디 계신지를 알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러면 당장이라도 장량 선생이 계시는 곳을 알아보기로 하십시다. 한왕은 장량에게 간곡한 친서를 여러 장 써가지고 많은 사람을 놓아 장량의 행방을 찾아보게 하였다. 다행히 장량의 행방은 쉽게 알아낼 수 있었다. 장량은 한왕의 친서를 받아보고 그 인편에 다음과 같은 회신을 보냈다. 신장량은 하늘 아래 어디에 있더라도 대왕 전하에 대한 사모의 마음에는 추호의 변함도 없사옵니다. 더구나 신을 찾으시는 간곡한 친필을 받자오니 금방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마음 간절하오나 부득이한 일로 남전에서 신풍을 거쳐 열흘쯤 후에나 아련하고자 하오니 널리 헤아려 주시옵소서. 한왕은 장량의 회신을 받아보고 어쩔 줄 모르도록 기뻐하였다. 한왕이 이런 소식을 알리며 한신에게 편지를 보여주자 한신도 크게 기뻐하였다. 장량 선생이 오시려면 아직도 10여일은 더 기다려야 하므로 그동안 하남왕 신양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가 우리에게 협력해 오도록 설득시켜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남왕 신양과 서위왕 위표만 우리 편으로 돌려놓으면 설령 항우가 쳐들어 오더라도 염려할 바는 없사옵니다. 한왕은 즉석에서 찬성한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요.
그러면 누구를 보내 신양을 설득시키는 것이 좋겠소? 중대부 육가는 본래가 위나라 태생인데다가 변설도 능하려니와 하나망과는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두터운 사람입니다. 그러하니 육가를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사옵니다. 그리하여 즉석에서 육가를 불러 하나망을 설득시키도록 부탁하자 육가가 머리를 조아리며 아랜다. 지난날 대왕께서 진나라를 평정하셨을 때 신은 함양에서 대왕을 처음 만나 뵈었고 오늘날까지 3년 동안 부모님과 처자식을 내버려둔 채 줄곧 대왕만 따라다녔습니다. 다행히 부모님과 처자식들이 아직도 낙양에 그냥 살고 있으니 신이 낙양에 가서 신양을 설득해 볼 것은 물론이없고 가능하면 서위왕 위표도 설득해 우리와 뜻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한왕은 육가의 충정을 고맙게 여겨 황금 열근을 하사하며 잘 다녀오도록 간곡히 당부하였다. 육가가 함양을 떠나 낙양에 있는 옛집으로 돌아가니 부모와 처자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육가는 부모님에게 큰절을 올리며 소자 불효 막심하여 오랫동안 부모님을 모시지 못했사온데 그간 고초가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하고 사죄를 하니 늙은 아버지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내가 집을 떠난 그날부터 우리 집안은 끼니를 끓여 먹기가 어렵도록 공궁했었다. 하나망께서 그런 사정을 아시고 고맙게도 다달이 곡식을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아무 걱정 없이 지내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하나망의 은혜가 대단하였으니 너는 지금 당장 하나망을 찾아뵙고 고맙다는 인사를 올리도록 하여라. 육가가 옷을 갈아입고 하나망을 찾아가 인사를 올리니 신양은 크게 기뻐하면서 육가에게 묻는다. 육대부가 한왕을 따라가신 이후 나는 세상사를 같이 의논할 사람이 없어 얼마나 쓸쓸했는지 모르오. 다행히 귀공이 돌아와 주셔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구려. 귀공이 3년 동안이나 가족을 버리고 한왕만 따라다닌 것을 보면 한왕이라는 사람이 보통 인물이 아닌 모양인데 귀공이 보시기에 한왕은 어떤 인물입니까? 육가가 대답한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왕은 인덕이 넘쳐서 한번 만나보면 발길을 돌리기가 어려운 어른이시옵니다. 신양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왕이 덕이 많은 사람이라는 말은 나도 많이 들어왔지만 그렇게까지 인덕이 후한 사람인 줄은 미처 몰랐구려. 육가가 다시 말한다. 한왕은 얼마 전에 삼진을 평정하고 함양성까지 점령했사온데 어디를 가나 한왕이 나타나기만 하시면 백성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기쁨으로 그분을 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한왕 휘하에는 만고의 명장인 한신 장군을 비롯하여 번쾌, 조창, 주발 등 기라성 같은 맹장이 즐비하여 한왕은 머지않아 천하의 주인이 되실 것이 분명합니다. 신양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을 크게 움직인 듯 육가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실상인즉 나도 한왕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오래전부터 한왕에게 귀순해 볼까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다오. 육가는 그 말을 듣고 신바람이 나서 참으로 잘 생각하셨습니다. 평소부터 그런 생각을 품고 계셨다면 차제에 한나라의 귀순을 단행해 버리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확답을 재촉하였다. 그러나 신양은 고개를 가로 흔들며 내가 아무리 한나라에 귀순하고 싶어도 당장은 안 될 말이오. 하고 명백하게 거절하는 태도를 보인다. 생각을 품고 계시다면서 단행하지 못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오. 초패왕 항우라는 사람은 성미가 워낙 포악한 사람이 아니오. 그런 그가 내가 자기를 버리고 한왕에게 귀순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가만히 있겠소? 모르긴 몰라도 그날로 대군을 몰고 쳐들어와서 나를 여지없이 유린해 버릴 것이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지금 당장 한왕에게 귀순할 수가 있겠소? 나는 죽으나 사나 항우를 배신하기는 어려울 것이오. 사정을 들어보니 신양에게 귀순을 무리하게 권고할 수가 없게 되자 육가는 말머리를 돌렸다. 사정이 그러시다면 귀순까지는 못하시더라도 만약 한나라 군사들이 쳐들어 오더라도 정면으로 싸우지는 마시옵소서. 글쎄 그런 일이란 그때를 당해봐야 할 일이지 지금 뭐라고 대답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소. 육가는 신양을 설득하는 데 실패하자 함양으로 돌아갈 면목이 없었다. 게다가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이 한사코 못 떠나게 붙잡는 바람에 지체하면서 낙양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런 사정을 알 턱 없는 한왕은 육가가 열흘이 다 되도록 돌아오지 않자 몹시 걱정이 되었다. 육가가 하나망을 설득시키려고 떠난 지가 열흘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으니
혹시 무슨 불상사라도 생긴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에 쌓여있는 어느 날 돌연 장량 선생이 오늘 중으로 돌아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어쩔 줄 모르게 기뻐하면서 만조의 긴급 명령을 내렸다. 장량 선생을 정중히 영접할 수 있도록 만조백관들은 모두 긴급히 출두하라. 그리하여 문무백관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입조하자 한왕은 장량을 영접할 절차를 구체적으로 지시한다. 장량 선생이 지금 신풍으로부터 돌아오시는 중이라고 하니 조참과 관영은 수레를 가지고 20리 밖까지 마중을 나가고 한신 장군은 설구, 진패 등과 함께 주요상을 차려서 오리 밖까지 영접을 나가도록 하오. 영접 절차에 예절을 벗어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오. 나는 여타 백관들과 함께 승덕문 앞에서 장량 선생을 몸소 맞아들이기로 하겠소. 영접 절차 하나만 보아도 한왕이 장량을 얼마나 존경하고 있는지를 가히 짐작할 수가 있었다. 이윽고 장량이 탄 수레가 승덕문 가까이 다가오니 한왕은 두 손을 벌리고 달려오며 말했다. 장량 선생, 어서 오십시오. 선생과 헤어진 이후로 나는 선생과의 재회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장량은 수레에서 내려 땅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리며 말한다. 신장량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랫동안 신금을 어지럽게 해드리어 죄송만극하옵니다. 선생께서는 무슨 말씀을? 원로에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으니 어서 대전으로 오르십시다. 한왕이 친히 장량의 손을 잡고 대전으로 이끌어 올렸다. 한왕이 용상에 정좌하자 장량은 새삼스럽게 큰 절을 올리며 그간의 사정을 품고하였다. 대왕 전하, 신은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사오나 마음만은 항상 대왕을 지척에 모시고 있었사옵니다. 지난날 파촉으로 들어가시는 노상에서 대왕 전하에게 작별을 고할 때 신은 3가지 중대한 약속을 드린 바가 있사옵니다. 첫째는 항왕으로 하여금 도읍을 팽성으로 옮기도록 꾸미는 일이었사옵고, 둘째는 육국으로 하여금 초나라를 등지게 만드는 일이었사옵고, 셋째는 초나라를 때려 부술 대원수의 인재를 물색하여 보내드리는 일이었사옵니다. 이제 그 3가지 일을 모두 실현시키고 이미 약속드린 대로 함양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신은 무한히 기뻐옵니다. 한왕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우리가 함양으로 돌아와 이렇게 선생과 재회하게 된 것은 모두가 선생의 덕택입니다. 이 공운을 금석에 새겨서 대대로 전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공 9개도 과찬의 말씀을 내리시어 몸 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장량이 대왕에 대한 귀환 인사를 끝내고 대궐을 물러나오니 한신이 모든 장수들을 원수부에 대기시켜 놓고 장량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신은 장수들과 함께 장량에게 큰 절을 올리며 말한다. 소장이 선생의 천거로 한왕께 발탁되와 다소의 공적을 이루게 된 것은 모두가 선생의 은총 덕택이옵니다. 장량이 만면의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다. 원수가 이 나라의 위덕을 만천하에 떨치게 해주신 것은 대왕의 홍복이시오. 다음 날 아침 어전 회의에서 육가가 낙양에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장량은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육가가 낙양에 간 목적은 신양을 설득시키려는 것보다 가족을 만나려는 데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신양은 콧대가 대단히 높은 인물이라 육가가 그를 설득시키기는 어려웠을 것이옵니다. 한왕은 그 말을 듣고 적이 걱정한다. 그러면 선생은 이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양과 위표는 신이 직접 찾아가서 우리에게 귀순해 올 수 있도록 애써보겠사옵니다. 그들을 귀순시켜 놓은 뒤에 한신 원수가 군사를 몰고 동진을 하면 천하의 대사는 순조롭게 풀려나갈 것이옵니다. 그러자 한신이 즉석에서 찬성하며 말한다. 육가는 부모 처자를 만나보고 싶어 낙양에 돌아갔을 뿐 선생이 아니시면 신양과 위표를 도저히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수가 없을 것이옵니다. 한왕은 그 말을 듣고 탄식을 하면서 선생은 바로 어제 돌아오셨는데 어찌 또다시 먼 곳으로 떠나시라고 할 수 있겠소? 그러자 장량이 머리를 조아리며 아랜다. 천하의 형세가 방향을 가르는 혼돈의 시기에 신이 어찌 일신의 안일만 도모하고 있을 수 있어오리까? 대왕을 만나 뵙기가 무섭게 또다시 작별을 고하기가 저 역시 안타깝기는 하오나 매사에는 때가 있는 법이오니 대왕께서는 먼 장래를 생각하시어 쾌히 윤허를 내려주시옵소서. 선생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선생을 끝까지 붙잡을 수는 없는 일이구려. 그러면 앞으로 선생께서는 어떤 계략을 쓰시려는지
떠나시기 전에 선생의 계략이나마 알려주시고 떠나시면 고맙겠소이다. 장량은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한다. 신에게는 지금 두 가지의 계략이 있사옵니다. 첫째는 육국을 부추겨서 초나라를 배반하도록 만드는 일이옵고, 둘째는 항우에게 그럴듯한 표문을 보내어 항우로 하여금 제 나라를 치게 하는 것이옵니다. 제 나라는 항우가 눈의 가시처럼 고깝게 여기는 강대국인 까닭에 조금만 부추겨 놓으면 항우는 우리를 겨누던 칼을 돌려 제 나라를 반드시 치게 될 것이옵니다. 그러면 그들이 전쟁을 하며 힘을 빼는 기회를 이용하여 신이 달려가 평양의 위표와 낙양의 신양을 이해로 설득하여 모두 우리 편으로 돌려놓을 생각이옵니다. 한왕은 장량의 심오한 계획을 듣고 거듭 감탄하였다. 그리하여 장량은 즉석에서 항우에게 올리는 표문을 작성하여 팽성으로 보내고 자신은 5, 6명의 종자만 거느리고 비밀리에 서위왕의 표가 있는 평양으로 떠나갔다. 장량이 말하는 천하의 주인이 되는 조건. 그 무렵 도읍을 팽성으로 옮겨간 초패왕 항우는 자신을 황제 폐하로 자칭하면서 날마다 술과 계집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내 손으로 만고의 강국인 진나라조차 거꾸러뜨리지 않았던가? 이런 나에게 이제 어느 놈이 감히 덤벼올 것인가? 이 같은 자존자대의 망념에 빠져버린 항우였으니 이때부터 그가 걸어갈 길은 오직 술과 계집뿐이었다. 그리하여 초나라 대궐에서는 낮이나 밤이나 주연과 가무가 벌어지기 일쑤였다. 군사범증은 그 점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겨 여러 차례 간언을 올렸지만 초패왕 항우는 그때마다 코웃음을 치면서 때가 태평성대인데 어찌 연락을 즐기지 않을 수 있으리요. 아부는 쓸데없는 걱정 마시고 날마다 나처럼 연락이나 즐기도록 하소서 하고 오히려 향락을 권장할 지경이었다. 이렇게 정신없이 보내던 어느 날 시종이 황급히 달려들어오더니 황제 폐하, 한왕 유방이 포중에서 군사를 일으켜 오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사옵니다. 하고 아뢰는 것이 아닌가. 항우는 때마침 계집들과 더불어 주연을 즐기고 있던 중이라 그와 같은 보고를 귓등으로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쓸데없는 소리 작작하거라. 파촉에서 나오는 잔도를 모조리 불살라버렸는데 쟤까지 유방이 무슨 재주로 군사를 일으켜온다는 말이냐?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삼진왕들로부터 한왕 유방이 대군을 거느리고 공격을 해오고 있으니 폐하께서는 지원군을 급히 보내주시옵소서 하는 요청이 연달아 날아오지 않는가. 그리하여 지원군을 보내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비마가 달려오더니 삼진성은 말할 것도 없고 함양성조차 한신에게 모두 점령당했다고 하옵니다. 그리고 여세를 몰아 계속 동진해 오고 있는 중이라고 하옵니다. 하고 알려왔다. 초패왕 항우는 그 보고를 받자 크게 놀라며 분노하였다. 그러면서 이를 와드득 갈며 큰 소리를 질렀다. 한신이라는 고부가 무슨 재주로 삼진과 함양을 모두 점령했단 말이냐? 도대체 장하는 뭐하고 있었으며 동해, 사마흔는 뭣들하는 작자였단 말인가? 내 당장 달려가 유방을 생포하고 한신이라는 놈의 목을 베어 나의 울분을 풀리라. 여봐라. 곧 출전할 것이니 모두들 출동 준비를 서두르라 하여라. 항우가 급작스럽게 출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범증이 불이 나게 달려와 아랜다. 황제 폐하, 한신은 결코 얕잡아 볼 인물이 아니옵니다. 그러기에 신이 일찍이 한신을 대담하게 발탁하시어 크게 쓰시거나 그렇지 않으시려거든 죽여 없애자고 진언했던 것이옵니다. 그런데 폐하께서는 오늘날까지 한신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가 결국은 이처럼 커다란 우환을 당하시게 되는 것이옵니다. 항우는 그 말을 듣고 노골적으로 비웃는다. 아부는 한신 따위에게 왜 이처럼 겁을 내시오? 삼진왕들이 한신에게 성을 빼앗긴 것은 한신의 지략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삼진왕들 자신들이 무능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오. 그러기에 이번에는 내가 직접 출전하여 유방과 한신을 모두 다 곤죽을 만들어 놓을 테니 아부는 조금도 걱정하지 마시오. 항우가 이 같은 호언장담을 하고 일선으로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한나라의 장량 선생으로부터 사람이 편지를 가지고 왔사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뭐야? 장량이 편지를 보내왔다고? 그 편지를 이리 가져오너라. 항우가 장량의 편지를 즉석에서 뜯어보니 그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한나라 우생 장량은 삼가 초황제 폐하께 글어를 올리옵니다.
우생은 지난날 폐하의 은덕으로 고국에 무사히 돌아와 국왕의 장례를 치르고 난 뒤 할 일 없이 명산대천으로 떠돌아다니고 있으니 이 또한 황제 폐하께서 염려해 주신 덕택으로 알고 있사옵니다. 근자에 한왕이 우생과 더불어 천하를 도모해 보자고 우생을 부른 일이 있었사오나 우생은 그 부름에 응하지 않았사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제나라가 천하를 도모해 볼 생각에서 제왕이 우생에게 사람을 보내왔사옵니다. 물론 우생은 그 부름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런데 황제 폐하를 위해 우생이 생각해 보옵건대 한왕 유방은 워낙 야망이 작은 사람이기에 그는 함양을 수중에 넣는 것으로 만족해 하겠지만 제왕은 워낙 야망이 큰 관계로 반드시 초나라까지 넘겨다 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폐하께서는 이 같은 우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지금 당장 군대를 일으켜 제나라를 완전히 제압해 버리시는 것이 상책일 것 같사옵니다. 제왕은 원대한 야망을 소신대로 펴나가기 위해 육국 원수들에게 경문을 돌린 일이 있사옵는데 천만 다행으로 그 경문이 사본이 우생에게 입수되었기에 참고삼아 동봉하오니 폐하께서는 일독하시고 초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과감한 조치를 취하시도록 하시옵소서. 폐하의 무은 장구를 빌며 이만주리옵니다. 한국 유객 장량 상서. 장량이 항우에게 이와 같은 편지를 보낸 목적은 항우로 하여금 한나라를 치려던 칼끝을 제나라로 향하게 하려는 데 있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장량이 편지 속에 한왕은 야망이 작은 사람이라고 쓴 것은 평소에 항우가 유방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춰 그의 생각을 부추긴 것이었고 제왕은 원대한 야망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초나라를 치게 되리라 말하여 줌으로써 항우의 경계심을 그쪽으로 돌려놓으려는 모략이었다. 그러나 강포하기만 할 뿐으로 성격이 단순하고 지혜가 부족한 항우는 장량의 편지를 읽어보고 장량의 충성심을 오히려 고맙게 여기기까지 하였다. 장량이 아니면 누가 나에게 이처럼 중대한 정보를 말해줄 것인가? 항우는 장량의 충성을 고맙게 여기며 이번에는 그가 보내온 제왕의 경문을 읽어보았다. 제왕이 각국 원수들에게 보냈다는 경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제왕 전영은 양왕 진승을 비롯하여 육국 제왕 휘하에 글어를 드리오. 옛날부터 이르기를 사람이 황제의 지위에 오르려면 무엇보다도 덕이 있어야 한다 하였소. 그런데 자칭 황제 폐하라고 일러오는 항적이라는 자는 일찍이 의제와의 약속을 어기고 유방에게서 관중왕의 자리를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의제까지 시해하였소. 이는 천도에 반하는 행위이니 어찌 천벌이 없을 수 있으리요. 이에 본인은 항우를 징벌하여 천도를 바로잡고자 하는 바이니 육국의 제왕들께서도 다 같이 군사를 일으켜 성업안수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오. 항우는 제왕의 경문을 읽어보고 주먹으로 용상을 두드리며 분노하였다. 내 일찍이 전영이라는 자를 제왕에 봉해 주었고 진승이라는 자를 양왕에 봉해 주었거늘 그 자들이 배은망덕하게도 반란을 일으켜 천하를 도모하겠다고 하다니 이는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나는 한왕 유방을 치기 전에 그놈들부터 단단히 부숴버려야 하겠다. 자기가 키워놓은 후백들에게 배반을 당하게 된 셈이니 항우가 격노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그러나 범증이 조용히 아랜다. 폐하. 장량이 간곡한 편지와 함께 이런 경문을 보내온 것은 그의 위계임이 분명하옵니다. 유방과 장량은 둘도 없는 시무이옵니다. 장량은 지난날 폐하의 은총을 입었다고는 하오나 그때에도 그의 마음은 유방에게 있었던 것이옵니다. 지금 유방은 함양을 점령 중이온데 폐하께서 함양으로 쳐들어가려고 하심을 알고 폐하의 공격을 제왕에게 돌리게 하려고 이런 위계의 편지를 보내온 것이 분명하옵니다. 하오니 제나라를 먼저 치시는 것은 고려하셔야 마땅할 것이옵니다. 범증은 불세출의 지략가인지라 장량의 위계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다. 항우가 지혜로운 군주였다면 범증의 충고대로 장량의 편지를 재검토해 보았어야 옳을 일이었다. 그러나 항우는 워낙 우직하고 거친 성격을 가진 인간이므로 대뜸 이렇게 말했다. 아부는 모르시는 말씀이요. 장량은 본시부터 나에게 뜻이 있는 사람이요. 그는 몸이 허약하여 수양을 하느라고 명산 대천을 떠돌아다니지만 그가 어찌 나를 버리고 소심한 유방을 따라가겠소이까. 그가 오늘 같은 중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만 보아도 그의 충정을 알만한 일이 아니오.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제나라와 양나라를 먼저 토벌하고 유방은 그 다음에 정벌하기로 하겠소. 범증이 한숨을 쉬며 다시 말한다. 장량은 워낙 위계에 능한 자이므로 그 자를 믿으시면 아니 되시옵니다. 유방을 먼저 평정해 놓으시고 제나라와 양나라는 그 다음에 치시는 것이 순서일 줄로 아뢰옵니다. 그러나 항우는 힘차게 고개를 흔든다. 제나라와 한나라를 모두 정벌할 판인데 거기에 무슨 순서가 있겠소. 내 생각대로 우선 제나라를 처부수고 나서 한나라는 그 다음에 처부수기로 하겠소이다. 그리고 항우는 우선 제나라를 처부수려고 대군을 발동하였다. 한편 장량은 항우가 대군을 거느리고 제나라로 출동했다는 정보를 받고 나자 크게 기뻐하며 자기 자신은 즉시 위나라로 달려가 서위왕 위표에게 면담을 신청하였다. 위표는 장량의 면담 요청을 받고 대부 주숙과 상의한다. 장량이 나를 만나자고 하는데 무슨 일로 찾아왔을 것 같소? 장량은 유명한 세객입니다. 그는 옛날의 소진이나 장이보다도 더욱 뛰어난 변설가라 들었습니다. 그는 필시 한왕을 위해 대왕을 설득하려고 왔음이 분명합니다. 만약 장량이 그런 일로 나를 설득하려 한다면 그 순간 나의 보검으로 단박에 목을 쳐버리면 어떻겠소? 주숙이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한다. 장량은 워낙에 혁혁한 인물이기에 항우조차도 함부로 죽이지 못한 인물입니다. 그러하니 대왕께서는 장량을 어디까지나 정중히 대해주시되 그가 무슨 소리를 하던 간에 들어주지는 마시옵소서. 그거 참 좋은 생각이요. 그러면 장량을 그냥 만나보기만 하겠소. 위표는 장량을 불러들여 수인사를 나누고 나자 대뜸 이렇게 물었다. 선생은 한왕의 신하인 줄로 알고 있는데 무슨 용무로 나를 찾아오셨소? 장량이 침착한 어조로 대답한다. 저는 한왕의 신하가 아니옵고 한왕의 신하이옵니다. 그러자 위표가 따지듯이 다시 물었다. 선생이 한나라 사람인 것은 나도 잘 알고 있소이다. 그러나 선생은 오래전부터 한왕과 가까이 지내오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잖소. 장량이 대답한다. 한왕이 진나라를 정벌할 때에 제가 한대왕의 명을 받고 한왕을 도와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나라를 평정하고 난 뒤 저는 즉시 고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분이 오늘은 무슨 용무가 있어 나를 찾아오셨소이까? 이에 장량은 정중히 머리를 숙이며 말한다. 대왕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한왕은 지금 함양을 점령하고 있으면서 사람을 보내어 저를 여러 차례 부르셨습니다. 저는 세상을 등지고 살아오는 까닭에 한왕의 부름에 응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사오나 그러나 옛날의 은총을 저버릴 수가 없어 함양에 잠깐 들러 인사만 여쭙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옵니다. 그런데 이곳을 지나다 보니 모든 백성들이 대왕의 성덕을 극구 칭찬하고 있으므로 저는 그냥 지나쳐버릴 수가 없어 잠깐 경이라도 표하고 싶어 신뢰를 무릅쓰고 찾아뵙게 된 것이옵니다. 위표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 그리하여 주안상을 차려내오게 하여 장량을 정중히 대접하며 물었다. 오늘날의 천하의 대세를 관망하건대 육국이 난립해 있는 데다가 양대 강국인 초나라와 한나라가 제각기 본강통일의 야망을 품고 분쟁을 거듭해 오고 있는데 선생은 장차 어느 나라가 본강통일의 대업을 완수하리라 보시오? 장량은 오랫동안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어 말한다. 천하대세의 흥망을 누가 감히 예언할 수 있으오리까? 그러나 모든 정세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한나라는 흥하고 초나라는 망할 것 같사옵니다. 그 이유는 한왕 유방은 성품이 관인 후덕한 데다가 천문학상으로도 오성이 한나라에 상취하고 있으니 그것은 하늘도 그를 돕고 있는 증거입니다. 한왕은 이미 삼진을 평정하고 함양을 점령하였는데 제가 이번에 함양에 잠깐 들러보았더니 인근 각지에서 제후들이 앞을 다투어 귀순해 오고 있었습니다. 제나라와 양나라는 세력이 강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머지않아 한나라와 손을 잡을 기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나라와 양나라조차도 그런 형편이니 그 밖의 군소국가들이야 천하의 대세의 흐름에 어찌 순응하지 않을 수가 있으오리까? 위표는 장량의 말을 듣고 크게 놀라며 다시 묻는다. 만약 한나라가 그처럼 흥하게 되면 초나라의 장래는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시오? 장량은 나직한 음성으로 조용히 대답한다.
초나라의 항왕은 성품이 우직하고 강포하여 관중왕의 자리를 억지로 빼앗고 나서는 의제까지 죽이고 자기 자신을 황제 폐하로 자칭해 오는 바람에 천하의 인심을 송두리째 잃어버렸습니다. 대왕께서도 아시다시피 자고로 지난 시절의 시황제에서 보듯이 백성들의 인심을 잃어버린 군주는 망하지 않는 법이 없었던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위표는 그 말에 흠칫 놀라면서 선생께서는 민심의 흐름을 정확히 꿰뚫고 계시는구려. 그렇다면 선생의 말씀대로 장차 한왕이 천하의 군주가 되실 것은 틀림이 없을 것 같구려. 나는 항우로부터 관작을 받기는 했지만 항우의 그늘을 떠나 독립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소. 천하의 대세가 한왕에게 기울어졌다면 나 역시 한왕의 그늘로 들어갔으면 싶은데 선생은 나를 위해 그 길로 인도해 주실 수는 있겠소. 대왕께서 만약 한왕에게 귀순하시기만 하시면 한왕은 대왕을 무겁게 쓰시는 것은 물론 항우로부터 위협받게 되는 지금의 지위나 영토의 보존이 원만하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소생은 대왕의 성덕을 흠모하고 있는 만큼 그런 일이라면 기꺼이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까부터 병풍 뒤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고 있던 대부 주숙이 두 사람 앞으로 썩 나서며 큰 소리로 외쳤다. 대왕께서는 장량의 궤변에 넘어가셔서는 아니 되시옵니다. 만약 지금 하신 말씀이 누설되면 항왕은 대군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쑥밭으로 만들려고 달려오고야 말 것입니다. 장량은 그 말을 듣고 크게 웃었다. 하하, 주숙 대부께서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오? 그러자 주숙은 장량에게 정면으로 대든다. 귀공은 무슨 까닭으로 웃으시오? 장량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다. 대부는 어찌하여 천하대세의 강약의 흐름에 그렇게도 어두우시오? 항우의 성품을 이렇게나 모르시는 데는 정말로 놀랍소이다. 천하대세의 강약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오? 강약의 구별을 모르신다니 내가 설명을 해드리지요. 일찍이 한나라의 명장이었던 옹왕 장하는 20만 군사로서 함양을 지키고 있었으니까 귀국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한 장수였었소. 그렇지만 한신 장군은 단 한 번의 싸움으로 패구성을 빼앗고 장안의 목까지 베어버렸소. 그 옛날 항우는 장안과 9번이나 싸워서 간신히 승부를 결한 데 비하면 누가 강하고 누가 약한 것인지는 대번에 판별되는 것이 아니오. 주숙은 고개를 기울이며 다시 묻는다. 그건 그렇다 치고 내가 천하의 정세에 어둡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말이오? 장량이 다시 주숙에게 말한다. 대부가 천하의 대세의 어두운 점을 말씀드릴 테니 들어보시오. 무릇 천하의 대세가 변화하려면 때와 세라는 두 가지의 원리가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법이오. 그런데 지금은 때와 세가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해 모두가 유동적이오. 다시 말해서 누가 천하의 주인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은 유동적이란 말씀이오. 그 말에 대해 주숙은 즉각 반발하고 나온다. 선생의 말씀대로 천하의 대세가 유동적이라면 역발산 기계세의 영웅인 항왕을 도와서 그를 천하의 주인으로 삼으면 될 게 아니오. 장량이 대답한다. 매우 좋은 질문이오. 그러나 항왕을 믿고 따르기에는 그 자신이 자기의 용맹만을 믿고 천명을 깨닫지 못한 사람임을 알아야 하오. 그는 천하를 도모하려는 야망은 있어도 지략이 없는 것이 결점이란 말이오. 그는 백성을 사랑할 줄도 모르지만 관중을 버리고 도읍을 팽성으로 옮겨감으로써 중심적인 위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사람이 되었소. 그러면 선생은 관중을 차지한 한왕이 천하의 주인이 되어야 옳다는 말씀인가요? 주숙의 감정적인 반격에 장량은 조용히 손을 내저으며 다시 말한다. 대부께서는 나의 말에 오해를 하고 계시는구려. 나는 다만 천하의 추세를 객관적으로 논평했을 뿐이지 누가 천하의 주인이 되어야 옳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니 그 점은 오해가 없기를 바라오. 그러자 이번에는 서위왕 위표가 장량에게 물었다. 선생이 한왕 유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선생의 견해를 듣고 싶소이다. 대왕께서 물어오시니 모든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지요. 제가 보기에는 한왕은 관상학상으로도 제왕의 상을 선천적으로 타고나신 분이요. 게다가 인품이 관인대도하여 이르는 곳마다 민심이 그분한테 몰립니다. 함양을 점령할 때에도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입성하였으며 함양성 백성들이 한왕을 1,000세만만 세로 맞아들였다고 하니 그 어찌 그분을 때를 얻고 세를 얻은 어른이라고 아니할 수 있으오리까.
주숙은 아직도 반발심이 누그러지지 않아 다시 따지듯이 물었다. 그러나 군세에 있어서는 초나라가 한나라에 비해 우세한 편이 아니오. 장량이 웃으면서 말한다. 물론 지금으로 보아서는 한나라보다 초나라가 훨씬 우세한 편이지요. 그러나 항왕은 남의 조그만 잘못까지 책할 줄은 알아도 커다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요. 제나라와 양나라가 지금까지는 항왕을 많이 도와왔건만 항왕은 지난날에 지내온 의리를 무시하고 대군을 일으켜 제와 양을 치고 있는 중이요. 항왕은 그 두 나라를 정벌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나라로 쳐들어올 것인데 그때에는 무슨 힘으로 항우를 막아낼 수 있겠소. 마침내 장량은 서위왕 위표의 가슴을 빗으로 찌르는 듯한 말을 토해놓았다. 위표는 청천벽력 같은 장량의 말을 듣고 주숙과 함께 소스라치게 놀란다. 항왕이 대군을 일으켜 제나라와 양나라로 쳐들어가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요? 장량은 눈을 커다랗게 떠보이며 대답한다. 대왕께서는 그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계셨던가요? 두고 보십시오. 제나라와 양나라는 머지않아 항우의 손에 쑥밭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귀국이 항우의 손에 쑥밭이 되어버릴 차례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선생은 무슨 얼토당토하는 엄포의 말씀을. 하나망 신양과 육가. 서위왕 위표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등골이 오싹해 오는 공포감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바로 그때 장수 하나가 급히 달려오더니 큰 소리로 이렇게 아뢰는 것이었다. 대왕 마마 큰일 났습니다. 초패왕이 대군을 일으켜 제나라와 양나라로 쳐들어갈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하옵니다. 무엇이? 그러면 장량 선생의 말씀이 모두 사실이란 말이냐? 위표는 몹시 당황하며 이번에는 장량의 손을 덥석 붙잡으며 애원하듯 말한다. 장량 선생, 우리가 한왕에게 귀순을 하게 되면 한왕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도와주게 되겠지요? 장량이 웃으면서 대답한다. 한왕은 하늘을 대신하여 불의를 징벌하는 기치를 내걸고 항우와 천하를 겨루고 있는 어른이시오. 그토록 정의로운 어른께서 어찌 자기에게 귀순해온 선량한 나라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지 아니하겠소이까? 귀순만 하시면 한왕께서는 크게 기뻐하시며 그때부터는 귀국의 어떤 고난이라도 함께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위표는 그 말에 구세주를 만난 듯이 기뻐하며 그러면 한왕 앞으로 항표를 써드리고 곡물도 많이 보내드릴 테니 장량 선생이 수고스러우신 대로 한왕 전하께 직접 전해주실 수는 없겠소이까? 하고 말했다. 장량은 내심 쾌재를 부른다. 나라를 구하시겠다는데 제가 어찌 도와드리지 못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중대한 문제는 제3자인 제가 나서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죠. 따라서 주숙대부가 가신다면 저도 동행하여 모든 일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조언은 해드리겠습니다. 장량은 주숙의 마음까지 돌려놓으려고 일부러 주숙을 끌어들였다. 그리하여 주숙은 항표와 많은 곡물을 가지고 장량과 함께 함양으로 한왕을 만나러 떠났다. 일행이 함양에 도착하자 장량은 한왕을 먼저 만나 지금까지의 경과를 상세히 보고하니 한왕은 춤이라도 출 듯이 기뻐하며 말한다. 선생이 아니시면 이처럼 어려운 일을 누가 성사시킬 수가 있었겠소이까? 주숙이라는 사람이 위왕의 항표를 가지고 왔다니 지금 곧 만나보기로 하지요. 주숙은 대궐로 들어와 한왕에게 큰 절을 올리다가 한왕의 얼굴이 신선처럼 거룩하고도 우아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과연 한왕은 장량 선생의 말대로 제왕지상이 분명하구나. 항왕을 만났을 때에는 공포감에 온몸이 떨려와 죽을 지경이었는데 한왕은 마냥 인자하게만 느껴지는 천하의 주인은 저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주숙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며 서위왕 위표의 항표를 내놓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서위왕 표는 삼가 한나라 대왕 전하에게 항표를 올리옵니다. 대왕께서는 워낙 인덕이 풍성하시와 삼진을 평정하시자 인근 제후들이 모두가 초패왕을 등지고 한결같이 대왕 앞으로 귀순해 왔다 하오니 진실로 축하의 말씀을 올리옵니다. 모든 물줄기는 흐르고 흘러서 결국에는 대회로 들어가듯이 본인도 이제부터는 대왕의 어명을 충실히 받들고자 하오면 대왕전에 약간의 공물을 헌상하오니 이를 기회로 앞으로 대왕께서 본인과 위나라 민초들의 정성을 기꺼이 받아들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서위왕 위표 상서. 한왕이 위표의 항표를 읽어보고 무척 기뻐하니
주숙이 머리를 조아리며 아랜다. 대왕께서 말을 좋아하신다 하옵기에 백벽이라는 이름의 명마도 한 필 가져왔사오니 마음에 드실지 한번 시승해 보아주시옵소서. 한왕은 워낙 말을 좋아하는지라 주숙과 함께 밖으로 나와 말을 타보니 전신이 눈처럼 하얀 백벽이란 말은 과연 명마 중에 명마였다. 한왕은 너무도 기뻐하며 주숙에게 융숭한 연락을 베풀어 주었다. 그리고 다음날 주숙이 돌아가려고 하자 서위왕 위표에게 보내는 답신을 손수 써주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한왕은 서위왕 조카에게 친서를 보내오. 나는 귀왕의 명성을 들어온 지 이미 오래오. 귀왕은 주왕의 후예로서 위나라 백성들에게 많은 인덕을 베풀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소이다. 그러나 길을 잘못 들어 초패왕 항우와 손을 잡았다기에 매우 유감스럽게 여기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지난날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와 생사의 운명을 함께하겠다고 하니 진실로 고맙고도 기쁜 일이요. 이제 우리는 함양을 중심으로 천하를 하나로 통일하여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부귀와 영화를 함께 누려가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머지않은 장래에 한자리에서 만나 이 기쁨을 나눌 날이 있기를 바라오. 실로 친밀감이 넘치는 친서였다. 서위왕 위표는 한왕의 친서를 읽어보고 춤이라도 출 듯이 기뻐하며 말했다. 아, 한왕이 이렇게도 위대한 어른이라는 것을 나는 왜 이제서야 알게 되었을까? 장량은 서위왕 위표를 한왕에게 원만히 귀순시켰으니 이제는 하나망 신양을 귀순시켜야 할 차례였다. 위표는 성품이 단순하고 고지식한 관계로 설득시키는 데 어려움이 별로 없었는데 반해 하나망 신양은 사람됨이 야가 빠진 데다가 이해 득실에 밝아서 위표처럼 쉽게 설득되기는 어려울 것 같았다. 게다가 신양의 측근에는 우리와 일했던 육가라는 변설꾼이 붙어 있으므로 장량은 신양을 설득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미리 각오하고 있었다. 이러나 저러나 하나망까지 우리 편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장차 항우의 공격으로부터 한왕이 안전할 것 같지 아니하겠기에 장량은 한왕에게 신은 하나망 신양을 귀순시키기 위해 오늘 다시 길을 떠나가겠습니다. 하고 작별을 고하였다. 한왕은 안타까운 심정을 담아 대답한다. 나는 언제까지나 선생과 함께 있고 싶은데 이번에도 오시자마자 또다시 떠나가셔야만 합니까? 신 역시 대왕 전하를 항상 곁에서 모시고 싶사오나 천하대사를 순조롭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부득이 동분서주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형편이옵니다. 그러자 한왕은 장량의 두 손을 꼭 잡고 감격 어린 말을 한다. 내가 선생을 얻게 된 것은 하늘이 내려주신 은덕이요. 우리가 천하를 도모하고 나거든 선생은 언제까지나 내 곁을 떠나지 말아주소서. 장량은 두 번 절하고 한왕 앞을 물러나온 뒤 곧 번쾌와 관영 두 대장을 불러 명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망 신양을 설득하러 떠나는 길이요. 신양은 이해관계에 밝을 뿐만 아니라 몹시 야가 빠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나 자신이 그들에게 붙잡혀 팽성으로 끌려가게 될지도 모르오. 허니 장군들은 각기 군사 3,000기를 거느리고 하남성에서 팽성으로 가는 길목에 매복해 있다가 만약 내가 팽성으로 끌려가게 되거든 중도에서 나를 구출하도록 하시오. 그러고 보면 장량은 자신이 생포당하여 팽성으로 끌려갈 것을 각오하고 이번 길을 떠나는 것이 분명하였다. 그러자 번쾌와 관영 두 대장은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장량에게 걱정의 말을 한다. 소장들이 직접 모시고 가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걱정 마시고 이르는 대로 해주시면 되겠소. 장량은 태연스럽게 그 한마디만을 남기고 5, 6명의 종자만을 데리고 낙양으로 떠나갔다. 그로부터 며칠 후 하나망 신양은 대부 육가와 함께 국정을 논의하고 있는데 시종이 들어오더니 한왕의 신하인 장량이란 사람이 대왕을 만나 뵙겠다고 찾아왔사옵니다. 하고 아뢰는 것이 아닌가. 신양은 매우 기이하게 여기며 장량이 나를 만나러 왔다고? 육대부. 장량이 무슨 일로 나를 만나러 왔을 것 같소? 하고 육가에게 물어보았다. 육가는 지난 3년간 줄곧 한왕을 따라다녔던 사람인지라 한왕과 장량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기에 육가는 신양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장량은 대왕을 설득하여 한왕에게 귀순시키려고 온 것이 분명합니다. 나를 설득하여 한왕에게 귀순시키려고? 네, 그렇습니다. 장량은 한왕을 위해서는 둘도 없는 충신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하옵니다.
그렇다면 장량을 만나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좋겠소? 글쎄 옳습니다. 육가는 얼른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육가는 잔재주는 비상하여도 성품이 경솔하고 대세 판단에 진득한 면이 없는 사람이었다. 육가는 본시 한왕이 신양을 귀순시키라고 보낸 사람이었다. 그러나 육가는 자기 가족의 안위가 신양의 특별한 도움으로 보전된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 한나라로 돌아가기를 포기해버리고 아예 신양의 충복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육가는 오랫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문득 고개를 들며 말한다. 대왕께서 한나라 편에 가담하시느냐 하는 문제는 대왕께서 친히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한나라에 가담하실 생각이 계시거든 장량의 말을 뭐든지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나 그와 반대로 초나라에 가담할 생각이 계시거든 장량을 생포하여 초패왕에게 갖다 바치도록 하시옵소서. 범증은 옛날부터 장량을 몹시 미워하고 있는 터이므로 장량을 초패왕에게 갖다 바치면 대왕은 커다란 이익을 얻게 되실 것이옵니다. 옛날부터 이르는 말에 해일이니 성대모라고 한 사람을 해침으로써 커다란 계획을 성공시킨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이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역시 눈앞의 잔재주는 누구보다도 비상한 육가의 말이었다. 하나망 신양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나는 옛날부터 초나라를 섬겨왔는데 이제 와서 어찌 한나라를 섬길 수 있으리요. 더구나 내가 주종관계를 바꿔서 한나라를 섬기게 되면 항왕이 대로하여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우리 국토를 대번의 쑥밭으로 만들어버리고 말 것이요. 대왕의 결심을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저는 이 자리를 피해 있을 테니 장량을 이리로 불러들여 당장 생포해버리도록 하시옵소서. 그리고 육가는 뒷문으로 총총히 자취를 감춰버렸다. 한편 장량은 신양에게 면회를 신청해 놓고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건만 한나절이 지나도 신양에게서 들어오라는 기별이 없었다. 무엇 때문에 사람을 이토록 기다리게 하는 것일까? 신양은 이해득실이 밝은 사람이고 그의 친구인 육가는 잔재주가 비상한 사람이니까 두 사람이 필시 머리를 맞대고 나를 해치려는 음모라도 꾸미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 보이는구나. 장량은 신양과 육가의 사람됨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애초부터 이런 일에 대한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러기에 번쾌와 관영에게 각 3,000기의 군사를 준비시키면서 만약 내가 팽성으로 사로잡혀 가게 되거든 중도에서 구출하라고 미리 대비책까지 세워놓은 후 신양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었던가. 장량이 신양에게 면회를 신청한 것은 아침 나절이었다. 그러나 신양에게서는 석양이 다 되어서야 만나보겠다는 전달이 도착했다. 그도 그럴 것이 신양은 육가와 쑥덕 공론을 하느라고 시간이 걸린 데다가 장량을 생포하기 위한 군사들의 동원도 사전에 미리 지시하고 배치해 놓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장량은 접견실로 들어와 신양의 태도를 보는 순간 역시 내 예상이 벗어나지 않았구나 하는 직감이 번개같이 스쳐갔다. 그런 이유는 장량을 만나는 신양의 손에 장검이 들려 있었고 장량을 노려보는 그의 시선조차 살기가 등등했기 때문이다. 장량이 신양 앞에 서서 두 손을 모아 잡고 수인사를 올리자 신양은 다짜고짜 큰 소리로 외친다. 장량은 듣거라. 그대는 나를 한왕에게 귀순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냐? 얼마 전에 초패왕께서는 나에게 장량의 행방을 알고 있거든 그 자를 잡아 팽성으로 신속히 보내라는 명령이 계셨다. 그런데 그대가 제 발로 걸어왔으니 나는 그대를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는 일이 아니냐? 그리고 이번에는 좌우에 서 있는 군사들에게 명한다. 여봐라. 이 자를 당장 결박지어라. 실로 날벼락 같은 봉변이었다. 장량은 이미 각오가 되어 있었기에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아니 이미 대비책을 세워놓았기에 오히려 입가에 가벼운 미소조차 지으며 군사들의 결박에 순순히 응해주었다. 결박이 끝나자 신양이 측근에게 명한다. 이 자를 결박지어 놓았으니 육대부를 들어오시라고 하여라. 잠시 후에 육가가 들어오는데 육가는 장량을 외면하고 있었다. 신양은 육가에게 묻는다. 광미 장군에게 군사 100명을 주어 지금 당장 항왕에게 장량을 갖다 바칠까 하는데 육대부의 생각은 어떠하오? 육가가 대답한다. 광미 장군으로서는 항왕 폐하를 직접 만나 뵙기가 어려울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내일 아침 일찍 동이 트는 대로 저를 같이 보내주시옵소서.
항왕이 제나라와 양나라를 정벌하는 일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도 알아보고 싶고 범증 군사와의 친분도 돈독하게 하려면 이 기회에 제가 같이 가야만 좋을 것 같사옵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요. 그러면 예물을 많이 장만해 줄 테니 내일 아침 육대부가 같이 가도록 하시오. 이튿날 아침 일찍 육가와 광민은 장량을 호송하여 100여 명의 군사와 함께 팽성으로 길을 떠났다. 그들이 낙양을 떠나 50리쯤 갔을 때의 일이었다. 저 멀리 숲속에서 벼란간 한때의 군사들이 장량을 호송하는 일행을 향하여 달려오는데 대장 하나가 선두에서 비호같이 달려나오며 이렇게 외쳐대는 것이었다. 너희 놈들이 감히 누구인 줄 알고 장량 선생을 붙잡아 어디로 간다는 것이냐? 당장 선생을 내놓지 않으면 한 놈도 살려두지 않고 모조리 죽여버릴 것이다. 이렇게 벼락 같은 소리를 내지르며 달려드는 장수는 다른 사람이 아닌 번쾌 장군이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천하의 맹장인 번쾌임을 알 턱없는 광민은 칼을 뽑아들고 맞서 나가며 무섭게 엄포를 놓았다. 이 무지막지한 산적놈아! 내 놈은 내가 낙양의 광미 장군이라는 것도 모르느냐? 나는 장량을 사로잡아 팽성으로 가는 길이니 죽고 싶지 않거든 당장 비키거라. 번쾌는 한바탕 웃어 젖히고 외친다. 내가 누구인지는 알 바 아니다. 잔소리 말고 빨리 장량 선생이나 내놓아라. 광민은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알자 장검을 휘두르며 번쾌에게 덤벼들었다. 그러나 광민은 번쾌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 번쾌가 이 삼합쯤 싸우다가 광미의 목을 한 칼에 날려버리니 뒤에 따라오던 군사들은 장량을 내버려둔 채 제각기 도망을 쳐버리는 것이었다. 육가도 정신없이 도망을 치기 시작했음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러나 번쾌는 날듯이 육가를 추격하여 기어코 붙잡고야 말았다. 장량은 참선이라도 하듯이 조용히 앉아있다가 잡혀온 육가를 보고 가볍게 꾸짖으며 말했다. 한왕에게 지난 3년간이나 총애를 받아온 그대가 한왕을 배반한 것은 너무 심하지 않은가? 게다가 그대는 나까지 생포하여 항왕에게 바치려고 하였으니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육가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오랫동안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러더니 문득 자기 변명을 늘어놓았다. 내가 한왕을 따라다닌 것은 일시적인 객기에 불과했었소. 선생이 한왕과 같이 일하면서 한나라를 도우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나의 고국인 위나라를 돕기 위해 그랬을 뿐이요. 육가는 꾀가 많은 사람인지라 자기 변명을 위해 장량의 경우를 비유하여 물고 늘어졌다. 장량은 육가의 변명을 듣고 너털 웃음을 웃었다. 허허허,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더니 그대의 변명은 아주 그럴듯하네 그려. 그러나 그 말은 이치에 합당하지 않은 교훈일 뿐일세. 어찌 그대는 신양을 한나라에 귀순시키지 않고 만고의 폭군인 항왕의 그늘로 몰고 가려고 했단 말인가? 육가가 대답한다. 신양은 본시 초나라에서 관직을 받은 사람이므로 그의 뜻은 언제나 초나라에 있었소. 나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생을 생포하여 항왕에게 바침으로써 공을 세워보려고 했던 것이요. 번쾌가 그 말을 듣고 크게 노하며 내 놈이 장량 선생을 생포에다가 항왕에게 바쳐서 공을 세우려고 했다니 나는 내 놈을 생포에다가 한왕에게 바쳐서 공을 세워야 하겠다. 하고 말하며 육가를 결박지어 귀로에 올랐다. 한편 번쾌에게 쫓겨 도망간 군사들이 본영으로 돌아와서 모든 일을 사실대로 고하니 신양이 크게 놀라면서 도대체 어떤 놈들이 도중에 나타났기에 장량을 빼앗기고 광미 장군까지 전사했다는 말이냐? 그런 놈들을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으니 내가 직접 나가서 본때를 보여줘야 하겠다. 라고 말하며 천여기의 군사를 거느리고 현장으로 달려나왔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했던 현장을 숲속까지 샅샅이 뒤져보아도 사람이라고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신양은 육가의 생사가 몹시 걱정스러워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보았다. 그대들은 혹시 이 부근에서 일단의 군사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는가? 하고 여러 차례 물어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저희들은 지금 산을 넘어오는 길이지만 아무도 만난 사람은 없사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신양은 점점 괴이쩍어서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육가의 행방을 열심히 찾고 있노라니 돌연 숲속에서 장수 하나가 횃불을 밝혀들고 비호같이 나타나더니 나는 한나라의 대장 번쾌로다.
장량 선생의 특별 분부에 의해 너를 죽이지는 아니하고 다만 사로잡아 가겠노라 하는 외침과 동시에 눈 깜짝할 사이에 신양을 말에서 끌어내려 결박을 지어버리는 것이었다. 이런 번쾌의 행동이 어떻게나 민첩했던지 신양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결박을 당하고 말았다. 이윽고 한나라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으로 신양이 끌려오자 장량은 촛불을 밝혀들고 마중을 나오더니 신양의 결박을 손수 끌어주고 그에게 큰 절을 올리며 말했다. 번쾌 장군이 분별없게도 대왕에게 결박을 지은 무례를 용서하소서. 신양은 너무도 뜻밖의 예의에 어리둥절하였다. 장량은 신양을 막사로 모시고 들어와 자리를 마주하며 말한다. 실은 한왕께서 천하의 대세를 귀왕과 도모하시고자 저더러 그 뜻을 전달하라는 분부가 계셔서 제가 대왕을 찾아갔던 것이옵니다. 그러나 대왕께서는 다짜고짜로 저를 생포하여 항왕에게 바치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있으리라 미리 짐작하고 있었으므로 도중에 군사들을 미리 매복시켜 놓았던 덕택에 이렇게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신양은 장량의 예지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장량이 다시 말한다. 우리는 지금 육가를 생포해 놓고 있는데 육가는 하나망을 생포하더라도 제발 죽이지는 말아달라는 간청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번쾌 장군에게 하나망을 생포해 오되 죽이지는 말라는 특명을 내렸던 것이옵니다. 그렇잖아도 한왕은 인자하신 어른인지라 귀왕이 일시적인 과오를 범했다 해서 사람을 함부로 죽일 어른은 아니십니다. 귀왕이 지금이라도 지난날의 과오를 깨닫고 한나라에 귀순을 해주신다면 지금까지 누려오시던 부귀와 영화를 계속하여 누리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점은 제가 책임지고 약속할 테니 저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